네, 매일 장보는 남녀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매일 장보는 남녀는요, 오늘의 진열대는 어떤 재료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분석도 해보고 앞으로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고 그 안에서 또는 그 밖에서도 우리의 장바구니에 담을 종목은 뭐가 있을까 하고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MBN 골드 매니저님들 중에서 가장 장을 잘 보는 남자죠. 이창원 매니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진열대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9개 종목 바로 만나볼까요? 자, 오늘도 9개의 종목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 네, 뭐 상승과 하락 종목들. 어제도 지수가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그 안에서도 또 하락 종목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특징주 한번 이렇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총 9개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가장 먼저 제가 제일 궁금한 거 네. 역시나 시청자분들도 정말 궁금할 것 같은데 네. SK 하이닉스 어제 정말 크게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시간에서 오라클이 거의 뭐 30% 가까이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네. 현물 시장에서는 더 많이 올라서 끝났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오라클뿐만 아니라 맞아요. 네. AI 주가 다 급등하면서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스닥 증시는 뭐 애플이나 네. 그다음에 일부 뭐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지수를 좀 깎아먹어서 지금 나스닥은 이제 좀 지지부진하게 끝났지만 그 안에서 AI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헤지 펀드나 그다음에 글로벌 메인 자금을 봤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 증시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대표적인 선진국 증시예요. 물론 이제 뭐 이제 명칭은 뭐 중진국이다 이렇게 이제 선진국 MSCI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 뭐 편입 안 됐다 이런 얘기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헤지 펀드들이 봤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증시이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의 빅테크주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받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향 이슈가 이제 당연히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SK하이닉스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된 모멘텀으로 가장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거의 뭐 신고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에서 급등하면은 현물 시장에서 오히려 좀 빠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초가 떴다가 빠지는 전강우양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데 네. 미국 증시는 사실 그거 우리나라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연관성이 좀 약해서 실제로 시간에서 강하면 현물 시장에서 더 강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인다. 그래서 어제도 AI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SK하이닉스 오늘도 뭐 시가는 충분히 뜰 수 있다. 떠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네. 시가에 뜬다 그래서 바로 덥석 잡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지켜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네. 오늘 아침에 또 뭐 지금 그 나스닥 빅테크 AI 관련주들 떴다고 국내에 또 SK하이닉스 아침에 뭐 시작하자마자 이제 고점에서 잡거나 그러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저가 매수를 좀 장중에 노려본다거나 아니면은 종가 베팅 형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시간회에서도 오라클이 20% 넘게 급등을 했다 이런 게 계속 방송 내내 나갔었는데 네. 오늘 정규장에서도 간밤 미증시에서 오라클이 40% 넘게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장중에서는. 네. 종가 기준으로는 35% 급등했으니까요.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하이닉스 흐름 한번 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네. 번째 질문은 앞서 매니저님이 언급을 해주셨던 애플 관련주 어제 네. 너무 좀 씁쓸한 맛을 안겨줬어요, 저희한테. 네, 맞습니다. 뭐 매운맛도 봤으니까 씁쓸한 맛도 한번 봐야죠. 지금 이제 여기 뽑아준 종목 중에 한번 LG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노텍부터 BH까지 어제 살짝 실망스러운 흐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7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실망했다. 네. 지금 이제 갤럭시부터 시작해서 많은 최신 스마트폰들이 AI 기능을 탑재를 하는데 이제 아이폰은 좀 이런 애플이 지금 AI 전환에서 좀 약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그 실망 매물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졌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아이폰 과거에 이제 신제품 나올 때마다 약간 그 패턴이 있는데 항상 실망해요.
그래서 안 팔릴 것처럼 이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네. 막상 나오면 어때요? 까고 보면 다들 새 폰을 맞습니다. 사더라. 그 이제 애플만 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또 젊은 그래서 층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애플도 써보셨다가 그다음에 갤럭시 써보셨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오직 아이폰만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실망했다고 하지만 막상 이제 판매를 시작하면 또 뭐 판매량은 지금 실망감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많이 빠지면 저가 매수 기회로도 그렇게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네.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게 결국은 대중 심리고 그쵸. 주식은 소수만 성공하게 되는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나도 같이 안 하고 시장 분위기가 반대로 좋으면 같이 따라가서 추격 매수해서 고점 매수하고 이거는 그대로 대중 심리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플 지금 시장 뭐 실망감이 있지만 오히려 또 판매량이 늘으면 또 이제 오히려 또 잘 팔릴 수 잘 있다.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아이폰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절로 참고로 갤럭시 씁니다. 현서 씨 못 써요? 저도 네. 갤럭시 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갤럭시 사용자 입장에서도 정말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네. 아이폰만 쓰더라고요. 네, 아이패드도 맞습니다. 있고 애플워치도 있고 생태계가 워낙에 탄탄하다 보니까 네. 판매량은 나와봐야 아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더 다시 한번 매대로 돌아가서 이 질문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희가 어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조선이 요즘 기자재단으로 수급이 옮겨가고도 있고 그러면서 좀 종목별로 희비가 갈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제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 키 맞추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어제 바로 반영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뭐 중공업 관련주들은 워낙 또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네. 하면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제 보면은 그저께 이제 HJ 중공업이나 아니면 세진중공업 이런 그 조선기자재들이 순간 급락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거는 뭐 급락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고 왈가왈부를 할 필요 없다. 그냥 단순히 수급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저점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뭐 HJ 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20% 이상 급등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인사이트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모멘텀이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럼 우리가 오늘 장바구니에 담아볼 종목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의 신선한 종목은 뭔가요? 제가 장볼 종목은 바로 어머나, 바로원 중에 하나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날이네요. 네, 다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섹터가 반도체일 거예요. 그렇죠, 반도체, 로봇.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공개 방송 통해서도 그렇고 방송 통해서도 일단은 바닥에 있는 거 좀 많이 좀 깔아놓는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는 어제도 좀 많이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물론 오늘도 상승할 수 있지만 약간 이제 뭐 제가 이 방송 자체가 이제 대체거래소도 시작하기 전에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기대감에 떠서 시작하면은 오히려 조금 단기적으로 고점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다나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오랜만에 네. 이렇게 추천주로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다날만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풀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미국 정부 중심으로 지금 미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이제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 우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테더가 99%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계 자금, 그러니까 중국계 자금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본사 위치도 약간 명확하지 않다.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이제 친미, 그러니까 미국
그 자본이 들어간 기업이 라이징 스타로 부상했죠. 그게 바로 서클입니다. 서클,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상장이 돼 있는데 현재는 테더가 한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테더가 한 30%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서클이 30%, 테더가 네. 70%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테더가 70%, 서클이 3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코인을 발행을 하면 그만큼 말 그대로 스테이블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그래서 이제 발행을 한 만큼 그만큼 이제 미국의 국채를 매입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테더와 서클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넘어섰어요. 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국채를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사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부채가 5경 8천조 원이 넘는데 이 부채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매일매일 그 각 정부마다 고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할수록 국채를 매입을 해주니까 미국의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적자까지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그 지금 이제 워낙 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이제 뭐 거의 99% 이상이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 관련 모멘텀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 다날은 다날 핀테크를 통해서 이미 2019년부터 이제 코인 쪽으로 이제 페이 코인도 발행을 했었고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워낙 이제 또 코인을 운영했던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인 관련주로 지금 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더부터 서클까지 좀 매크로적인 환경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밑에 세 번째 줄에 있는 XRP 레저가 제가 알기로는 리플과 좀 관련이 있는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어떤 점이 있죠? 네,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코인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고 뭐 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넘어섰거든요.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뭐 솔라나 그다음에 리플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날이 리플과 그 이제 연계를 한 거는 최근에 리플이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은행 인가 법안 이제 법안을 설립하는 은행 설립을 지금 이제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반을 좀 다잡기 위해서 지금 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날이 또 이제 리플과 손을 잡은 거는 상당히 큰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정책적인 흐름이 향하고 있는 곳이 네.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발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자료 볼까요? 아니면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 바로 만날까요? 네. 정말 이거 만약에 얘기하려고 그러면 30분, 1시간 걸리는데 한도 끝도 없죠. 이걸 뭐 15분 동안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짧아요. 너무 지금 이제 말이 빨라가지고 말이 또 막 먹히고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따 공개 방송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자, 우선은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박제 한국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만큼 더 빠르게 그래서 법안이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늦었으니까 그래서 중국도 지금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부터 중국까지 모든 나라들이 모든 정책 향이 스테이블 코인을 향하고 있는 현 시점 저희는 다날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떠서 출발할 위험이 좀 부담이 적은 다날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그 준비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살짝 눌려서 시작하면은 바로 좀 매수 들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정고점 돌파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간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상당히 매집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3시 20분 기준으로 네. 9,110원이 종가인데요. 이제 여기보다는 살짝 밑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그때 이제 매수 들어가면 되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목표가는 1,300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 정고점 저는 이제 돌파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목표가를 높이면서 계속 핸들링 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7,800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다날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통해서 가격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는데요. 15분을 담기엔, 이분을 15분 안에 담기엔 너무너무 시간이 모자랍니다. 어디로 달려가면 되나요? 네, 자.
지금 이제 최대한 이걸 좀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다음에 좀 생태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대장주인 이제 다나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이제 바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도 또 법안 상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반도체 그리고 로봇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조선 기자재 다음 또 원전 기자재 쪽이 또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8시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전략까지 장바구니 꽉꽉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